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토링의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미분과 적분 원에 나오는 우리 수직선 위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수직선 위의 운동은 도함수의 활용을 배운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그 세 번째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서 독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독해력만 잘 갖춰져 있다면은 미분 적분은 사람들 잘 하거든요. 그냥 그 미분법 써서 우리 도함수를 진짜 활용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독해력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간단한 사례 같은 걸 들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원포인트 레슨을 찍게 됐습니다. 강의 시간은 짧을 거고요. 대신에 핵심만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우리 기본서 많죠. 개념 원리, 수학의 바이블, 정석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작해주기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도함수의 활용 지금 배울 거는 이 속도와 가속도 이쪽을 할 건데 미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쭉 이어나가면 적분이 나오죠. 그 미분과 적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다음번 강의는 이렇게 속도와 거리, 적분을 활용한 요 놈을 한번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1차 원포인트 레슨은 여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번에 찍을 원포인트 레슨은 이 속도와 거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쌤토링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었다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굵게 칠해져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얘가 수직선 위의 운동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쌤이 그리는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두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쪽은 X축은 T, 시간이고요. Y축은 X. 선생님, 이거 Y축이 아니라 X축, X축이 아니라 Y축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있는 X는 우리 위치를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요 수직선 위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직선 위에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움직임을 우리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표시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시간 위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가 만약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점은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볼게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 우리 시간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써봤어요. 0초부터 1초까지는 얘가 위치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초부터 1초까지 1초가 딱 될 때 여기의 위치를 1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10인 위치에 P가 위치를 해 있는 거죠. 언제? 1초일 때. 그러니까 시간 위치 그래프만 보고도 이 점의 움직임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시간 위치 그래프입니다. 그럼 T가 2초 때는 어디 있을까요? 즉 시간이 2초가 됐을 때는 점의 위치가 점점 작아져서 2초가 됐을 때 점의 위치가 즉 Y좌표가 0이 되죠. 근데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Y좌표는 여기 수직선상에서의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P는 2초일 때는 여기 와 있을 겁니다. 2초가 됐을 땐 여기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 P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이렇게 1초 동안 10까지 갔다가 다시 2초가 될 때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수직선상의 운동을 우리 그래프로 표시했다. 그리고 가로축이 시간축 T라고 하고 세로축이 이제 X, 즉 수직선상에서 P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X축이 가로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 세로축이 바로 X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헷갈리지 않으면은 이것도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볼게요. 먼저 시간 위치 그래프를 좀 더 분석을 해볼 건데, 이 문제는 보면 알겠지만 실생활 문제가 많아가지고 독해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아두면 좋아요. 일단 첫 번째 표현은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다. 일단 요 모양을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0초부터 1초까지는 y좌표가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즉 0초부터 1초까지는 p점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 운동 방향이 0초부터 1초 사이에 운동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이죠. 즉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증가하는 꼴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운동 방향의 왼쪽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그래프가 감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즉 그래프가 감소하는 구간이 지금 1초부터 3초까지 구간에서 그래프가 감소를 하죠. 이만큼 구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치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P점의 좌표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운동 방향이 왼쪽인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왼쪽이다.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도함수의 활용에서는 말 바꾸기를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한데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거예요. 운동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뀔 때가 있을 거고요.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운동 방향이 오른쪽일 때는 얘가 증가였죠. 운동 방향이 왼쪽일 때는 감소였죠. 그래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반대의 경우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그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점의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면은 우리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들이 있죠. 이런 점들. 얘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었고, 이 점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고, 그리고 얘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었고, 그리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고,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해주면 돼요. 즉 이것도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미분 가능인 함수에서는요, 얘가 증가에서 감소, 감소에서 증가, 요거는 극점의 의미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극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원점을 지날 때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요게 이제 가끔 수식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수식을 이렇게 써볼게요. 함수로 나왔다. x는 ft 이렇게 나왔다라고 할 때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즉 이 세로축의 좌표가 0이 되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ft가 세로축이 지금 이렇게 위치죠. 그 위치가 0일 때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ft가 0일 때. 네. 그리고 속력이 최대일 때 요거는 조금 이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일단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속력은요, 이제 속도의 크기입니다. 속도는 얘가 크기도 갖고 있지만 방향도 갖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얘기를 할 때는 북서쪽 방향으로 몇 킬로미터 퍼 세컨만큼 간다, 몇 킬로미터 퍼 아워만큼 간다, 시속 얼마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속력은 그거에 대한 그냥 크기만 있는 그런 값입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고, 얘가 지금 평면 운동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미적 원에서만 나오는 그런 수직선상의 운동이니까 속도의 개념에서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있어요. 만약에 점이 오른쪽으로 뭐 되게 빨리 움직인다, 그럼 시속 뭐 100km로 움직인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100인 거예요. 왼쪽으로 움직인다, 왼쪽으로 시속 100km로 움직인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0인 거예요. 이렇게 부호가 달린 값이 속도입니다. 그런데 속력은요, 부호가 안 달려야 돼요. 즉 이것과 이것 모두 부호를 떼버립니다. 그냥 우리 절대값을 씌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왼쪽으로 100km 시속 100km로 가는 거랑 오른쪽으로 시속 100km로 가는 거랑 속력은 모두 시속 100km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크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속도에다가 크기만 가져오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볼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할 건데, 시간 속도 그래프는 시간 위치 그래프를 그대로 미분을 하면 됩니다. 우리 미분법을 괜히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수식을 뭐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미분을 할 수가 있겠죠. 미분을 하면 바로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위치 그래프가 위와 같이 나와 있을 때 시간 속도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세로축을 속도라고 쓰는데요,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속도입니다. 우리 바로 미분한 그런 놈이기 때문에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증가하는 부분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양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감소하는 부분은 음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증가 감소만 일단 중요하니까 증가 감소를 다 체킹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이 구역은 증가니까 양수, 이 구역은 감소니까 음수, 이 구역은 증가니까 양수. 그래서 그 증가 감소 그것들을 잘 이으면 되는데, 이렇게 함수가 유들유들하게 나오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은 우리 시간 속도 도함수의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나오겠죠. 요 놈을 그래서 쭉 예쁘게 이어주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점은 바로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점이 될 거예요. 단 미분 가능한 함수. 지금 이 수업은 문과 학생들을 위주로 설명하는 그런 수업이라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부분은 이제 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 건데, 얘가 지금 우리 어디 일을 했습니까? 원점을 지나간다고 얘기했죠. 원래 뭐 다른 얘가 이제 불연속적인 그런 함수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드밴스한 내용으로 얘기를 해볼 거고, 이제 개념서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는 미분 가능한 함수만 지금 다뤄볼게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지점에 이렇게 0을 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만 있어도 우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프로 바로 유추할 수도 있고요, 식으로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것들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다 라는 얘기가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증가를 나타냈었죠. 그런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요, 그거를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양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운동 방향이 왼쪽이라는 거는 우리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감소하는 그런 구간을 의미했었는데, 그거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음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 오른쪽에서 왼쪽 바뀌고 왼쪽에서 오른쪽 바뀌고 증가에서 감소 바뀌고 막 이런 거잖아요. 요거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증가에서 감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점이고, 감소에서 증가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점이니까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0이 있죠. 미분 가능할 때는 사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가끔씩은 우리 미분 가능한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그 사이에 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놈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지점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원점을 지날 때 이거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의미를 가지지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원점을 언제 지나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속력이 최대일 때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이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속력이 최대일 때는요, 요놈의 절대값 씌운 함수의 값이 최대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여기다가 절대값 씌운 요 함수의 값이 최대일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음수인 부분이 이렇게 양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속력은 얘가 얘보다는 더 크겠죠.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그때의 함수값을 봐줘야 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문제를 좀 풀어봐야지 이게 머릿속으로 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타입의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하나는 그래프로 감을 잡아보는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수식으로 감을 잡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도 이제 시간 속도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시는 건데,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조금 더 감을 익혀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뭐가 나왔냐면은 위치 그래프가 나왔어요.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위치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0초부터 1초까지는 오른쪽으로 쭉 간 거예요. 2인 위치까지 갔다가 1초부터 2까지는 2부터 0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온 거죠. 갔다가 요렇게 그려볼게요.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2초부터 3초까지는 올라가는 거죠. 3초부터 4초까지 다 돌아왔다가 5초, 6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만 바뀌는 거지 의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독해력이 아주 중요한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 아무렇게나 그려보고 움직이는 모양을 한번 추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감을 한번 더 잡아봅시다. 3초일 때 속력이 최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지금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얘는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 지금 위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한번 해줘야지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 속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쟤를 미분하면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은 양수, 감소하는 구간은 음수, 증가하는 구간은 양수, 감소하는 구간은 음수, 증가하는 구간은 양수,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양수음수 양수음수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즉 그놈들을 예쁘게 이어주면은 바로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가로축 시간, 세로축 속도 그래프예요. 보기가 힘드니까 옆으로 옮겨 볼게요. 태블릿으로 하면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초, 여기까지가 2초, 3초, 5초 이렇게 되네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초일 때 속력이 최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력은 이 함수의 부호를 뗀 값입니다. 그래서 속력의 그래프를 따지면은 우리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속력 최대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 중에서 적어도 3초는 아니에요. 왜냐? 3초의 속력은 0이에요. 우리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절대값 씌운 함수값이 바로 속력을 의미하는 건데 3초 때 0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최소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보고 구해도 됩니다. 3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왜냐? F'3이 바로 속도니까요.
이게 지금 이 함수가 ft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걸 미분한 게 바로 속도거든요. 이거의 의미는 3인점에서의 이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네. 다른 것들은 접선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0이다. 속력이 최소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거짓이 되고요. 니은도 한번 풀어볼게요. 최대가 아니라 최소였죠. 출발할 때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총 시간은 3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출발할 때의 방향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발할 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출발할 때 방향은 증가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우리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출발할 때 같은 방향, 이거는 바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총 시간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얘도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우리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증가하는 놈이 나와야 됩니다. 증가하는 위치는요, 0부터 1초까지가 증가죠 지금. 그리고 2부터 3초까지가 또 증가죠. 그리고 여기도 증가죠. 5부터 6초. 즉 운동 방향을 오른쪽으로 이동한 그런 시간은, 총 시간은 이렇게 1초, 2초, 3초 3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참 맞는 말을 했네요. 니은은. 그리고 디귿을 한번 봅시다. t가 4일 때 점피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4일 때 봅시다. 이때 운동 방향이 바뀝니까?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은 우리 증가 감소로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t가 4일 때 운동 방향은 항상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디귿은 거짓입니다. 이것도 문제를 한두 번만 풀면 안 되고요.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수인님이 문제를 줬어요. 그 문제를 보고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서의 답은 니은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감잡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식으로 감잡는 문제가 있거든요. 식으로 감잡는 문제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식으로 감을 잡을 건데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평가원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서 T에서의 위치가 우리 위치를 수식으로 나타내줬네요. 그런데 어떤 시간의 속도가 0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고요. 우리 속도가 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위치에 대한 수식을 알잖아요. 저 지금 식이 ft라고 얘기를 한다면 속도에 대한 식은 저것을 미분한 겁니다. 즉 언제를 구하면 되는 거냐면 a초에서 속도가 0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f'a는 0을 만족시키는 a를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 ft가 뭐였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죠. 그러면 f't는 미분법 써주면 이렇게 돼요. 근데 f'a가 0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a를 집어넣어 봅니다. 이걸 만족하는 a를 구하는 거죠. 그냥 a는 2 나옵니다. 따라서 의미만 잘 해석해서 미분법 몇 번 날려주면은 풀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4점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겠죠. 쉽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프까지 갈 필요 없고 해석만 잘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요게 이제 올해 6월달에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들 6평을 안 보셨다면은 이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풀지 마시고 여러분 어차피 6평 푸실 거잖아요. 기출문제 풀어봐야죠. 그때 이제 한 번에 쭉 풀어보시고 만약에 6평을 풀어보셨다 그럼 한번 같이 보세요. 얘가 뭘 알려줬냐면 지금 위치에 대한 그런 식을 알려줬어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ft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시간 위치에 대한 수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요거 미분하면은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v가 속도입니다. 요거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었냐면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뀔 때라고 얘기를 했죠.
봅시다. 원점은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치가 0에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이 위치가 0이 되는 그때의 x값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파 시간에 위치가 0이 되더라. 이렇게 식 하나 한번 세워볼게요. 그리고 운동 방향이 알파일 때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이 알파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얘기죠. 운동 방향 바뀌는 거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거나 또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뀔 때가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고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 이게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인 거죠. 그런데 이 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 저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란 얘기는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함수에서 연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그 구간에서는 0이 되더라. 즉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0인 지점을 찾아주면 돼요. 즉 뭘 찾아주면 되는 거냐면 속도가 0인 그때의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때가 아까 t 알파라고 세팅했죠. 그래서 f 프라임 알파가 그냥 0이 되는 거죠. 이걸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f 알파도 0이고 f 프라임 알파도 0인 그 알파를 잘 연립을 해가지고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일단 식이 요 놈은 3차식이고 요 놈은 지금 미분을 한 거니까 2차식이겠죠. 얘를 먼저 한번 풀어줍시다. 얘 한번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f't인데 얘가 속도인데 속도가 0이 될 때 알파일 때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놈은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0이다 이렇게 써주고요. 이거 풀어주면 알파의 제곱이 4 이렇게 나오고요.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얘는 활용이잖아요. 시간은 항상 최초는 0이고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음수는 가능하지 않다. 알파는 시간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같거나 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알파를 먼저 구했죠. 알파가 2가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 안 쓴 조건이 지금 f 알파가 0이다 라는 걸 안 썼기 때문에 요거 그냥 써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f 알파가 0이다. 이거는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12 알파 플러스 k가 0이다. 이걸로 풀어주면 되는데 방금 알파를 구했어요. 알파가 2다 라고 구했으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럼 요거 정리해서 풀어주면은 8 빼기 24 플러스 k가 0이다. 그러면 k는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16입니까? 그래서 k는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복잡하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시간 위치에 대한 식을 써줬고요.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식이 있는데 그놈을 미분하면 바로 속도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뀐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원점은 알파가 우리 이제 그때의 시간 알파라고 해놓고 이제 x가 0이 되는 그때의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f 알파는 0이다라는 식을 하나 얻었고요. 이거는 뭐에서 얻었냐? 입니다. 그리고 운동 이건 속도가 0이 되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얻었냐면은 여기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표현. 그 표현으로 우리 f 플라임 알파가 0이다라는 그런 수식을 얻었어요. 이 수식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간 거죠. 그래서 알파를 구하고 또 첫 번째 수식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K를 구한 거죠. 쭉쭉쭉 올라오면서 하나씩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스스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 연습 문제를 몇 개 한 30분 정도 풀 수 있을 분량을 줬으니까 풀어보시고요.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기를 위해서 이거 캡처해가지고 이제 백지복습을 항상 꼭 한번 해보세요. 조금씩 넘겨드릴 테니까 요거 필기가 필요하면 캡처를 한 다음에 인쇄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속도와 거리 여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